안녕하십니까, 주문진 이자입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해 드릴 종목은 서현입니다. 잠깐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잠깐 하면,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투자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서현과 자동차 부분 제조 부분을 영위하는 서현 이하로 인적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종속회사들을 거느리는 어떤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종속회사들이 어떻게 자동차 관련 회사들을 종속회사들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서현 이하라든가 뭐 서현 탑메탈 뭐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 계열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사가 유통 가능한 주식이 한 1100만 주 정도 되겠죠. 1100만 주 정도 되고, 그 1100만 주에 해당하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700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영업이익이 매출액과 거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예전에는 엉망이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 비율은 뭐 적당하고, 그리고 자본 유보율도 뭐 상당히 돈을 재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주가는 왜 이 꼬라지인가? 한때 대선 테마주로 해가지고 이만큼 1,500원에서 1,500원으로 해서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다시 이렇게 하락해서 여기까지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화요일 날 600만 주가 터지고 690만 주가 터지고 오늘 670만 주가 거의 이틀간에서 1200만 주가 터졌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이 여기에서 어떤 왜 급등을 했느냐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현에 대해서 뉴스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윤 대통령하고 관련된 서현이 주가가 상승했다. 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최근에 외국에 나가서 그런 것들로 얘네들이 올라가느냐, 그것보다는 요런 뉴스가 오히려 뭐 서현이 올라간 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에 오면 꾸준한 저가 매수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다. 요 분석이 오히려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됐고 그 3분기 동안에 주가 순이익 배수가 낮은 애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트리플 성장,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순이익도 증가한 회사들을 봤더니까 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액이 8천억 전년비에 대해서 39%, 영업이익이 434억 전년 대비 139%, 순이익이 390억 전년 대비 190%. 그런데
퍼는 1.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아마 이러한 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대선 테마주로 거의 뭐 여기서 대부분 이제 뭐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손절을 하셨거나, 여기서 다시 이제 저평가됐다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모아 가셨던 분들, 그런데 한없이 어떤 뭐 대선 테마주와 관련되다 보니까 바닥까지 이렇게 밑으로 밀고 다시 이렇게 어제하고 오늘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거래량을 저는 조금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단순히 그냥 반등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다가 여기서 더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물량 1200만 주, 어제와 오늘 그 1200만 주가 거의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 뭐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충분히 거의 뭐 다 익절을 하셨겠죠. 아니면 뭐 나는 모아 간다 그러면 일부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셨겠죠. 그리고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거의 마이너스 한 20% 가까이 될 텐데, 어제에서 손절을 했거나 오늘 올라갈 때 익절을 하셨겠죠. 여기가 이렇게 보면 고점으로 따지면 여기를 이렇게 설 텐데, 이 고점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주식들을 계속 사 모으셨던 분들, 올해 거의 보면은 한 6월부터 이 주식을 사 모으셨던 분들은 익절이 된 반면에, 이 위에 있는 분들, 6월 이전에 있는 분들은 거의 추매를 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근데 뭐 이런 주식들은 거의 거래량이 없고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실적 주기 때문에 추매를 하시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거의 유통 가능 주식이 1200만 주 가까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그냥 올라갔을 때 익절을 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남아 계신다 그런다면 한 600만 주 정도가 새로 유입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주식 수를 볼 때 분명히 얘는 이렇게 다시 밀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조금 밀리더라도 다시 위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756억 밖에 되지 않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 회사가 어떤 저평가다라는 인식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제 대선 테마에 대한 그런 테마주를 관계를 끊고 오히려 실적주로 다시 재정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제가 뭐 이런데 물려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드르륵 해서 여기서 드르륵 해가지고 여기 평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겠죠. 혹시라도 이런 데서 평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 주식을 길게 한번 보시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빠질 때마다 얘가 이렇게 밑으로 좀 빠지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정말 이 주식은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이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 아직 평단이 나는 오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밀 때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는 이 주식에 대해서 추매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얘가 길게 보고, 네, 길게 보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 내일 이렇게 막 떨어진다, 그럼 땡큐죠 뭐. 예,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내일.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 정도, 그냥 이 밑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런다면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예, 하지만 전체장이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예, 저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들어가셔서 물리신 분들 또는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얘가 이렇게 밀리면, 예,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한 번 더 위로, 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서 나오는 어떤 위치라든가 또는 나오는 뉴스라든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라든가, 이게 이 회사를 길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테마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테마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이제 바닥까지 올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여기에 얘가 테마주가 이 가격일 때 테마주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도 테마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얘가 테마주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격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테마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테마주가 이제는 연결고리를 끊고 아마 실적으로 다시 뉴스에 몇 번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회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6, 17, 18 이럴 때, 이 19 이럴 때 이렇게 밑으로 바닥을 기었던 것들은 이 회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긴 나오지만 당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예, 2020년대까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얘가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되고, 이번 분기에서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여기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 모양이었지만은 2010년, 2020년 이후로 2021년에는 물론 테마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는 거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얘가 실적이 뒷받침된 주식에 비해서는 좀 못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거의 어마무시하게 갔죠. 예, 어마무시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이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점 대비 어마무시한 주식들이 밑에 하단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또 한번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NHN 벅스 설명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진행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내일 아침도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애들은 내일 아침도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까지 바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예, 아침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때가 오후가 되면 후회하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밀 때, 예, 드르륵 해서 올라갈 때 쫓아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 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제가 뭐 오늘 낮에 제가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을 아직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아까 낮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제 방송에 이게 낮에 제가 이런 애경산업 그리고 뭐 NHN 벅스 서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원익큐브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원익큐브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이렇게 빠지길래 여기서 이렇게 빠지길래 아까는 제가 방송할 때는 2,5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원 밑으로 이렇게 밀 때 그럴 때 한번 관심 가져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에 되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현도 뭐 여기서 분석해서 여기까지 간다, 뭐 여기서 이렇게 더 진행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드르륵 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밑으로 조정을 줄 때, 그럴 때 한번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기쯤에서 이렇게 언제 저점인지를 확인하고 물타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여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밀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또 전체 지수를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뭐 단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두 달 안으로 얘가 더 위로 이렇게 밑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더 위로 다시 한번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평선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가는 척 하다 이렇게 밀겠죠. 밀면은 한번 관심 가져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